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023년 10월 17일 그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네,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네, 휴가 좀 다녔습니다. 네, 예. 잘 쉬고 오셨길 좀 바라고요. 그 좀 휴가 가신 기간 동안 참 많은 변화들이 또 있었어요. 주식시장에서. 뭐 특히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유가 관련해서 전쟁 리스크인데 그렇죠. 오늘 사실 좀 다행히 미국 증시도 좀 올랐고 유가도 좀 내려가서 조금 오늘 좀 안도감이 들긴 하는데 아직 뭐 이슈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일단 그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노이즈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일관되게 팔고 있고 반등할 때 샀던 기관들은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변화하면 여전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목하셔야 될 건 일단 환율 안정.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조금이라도 일단 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해서 조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출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장중에 어떤 흐름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제가 예상 지수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1분 남았는데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서 한 2,447포인트 내외 정도에서 좀 강보합 정도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비교적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한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일단 한 그 817포인트 내외 정도로 좀 이제 좋은 출발을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 뭐 간밤에 미국 증시도 괜찮았고, 뭐 물론 이제 금리가 좀 오른 거는 약간의 좀 부담이지만 유가가 조금 제동이 좀 걸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 또 어제 보니까 사실 오전에 좀 이제 걱정됐던 게 이제 2차전지들이 좀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에코프로도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 종가엔 좀 플러스권으로 끝났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버티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어제 또 증시에도 그나마 좀 막판에 반등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출발 좀 증시가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출발 상황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선물시장 출발을 보니까 0.7% 정도의 반등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뭐 나스닥 중심으로 1%가량의 반등을 보이는 건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일단 반등을 보일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선물 일봉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급한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또 급한 하락, 그 다음에 오늘 또 반등을 보여주면서 아마 5일선은 이게 빠르게 꺾이고 있지만 11선 기준으로는 옆으로 좀 누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가 시장 내에서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의 가장 주요 원인이었던 이슈의 안정,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오늘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와 이런 기술적인 안정 여부, 결국 수급의 안정 여부를 중요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동향은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대형주 중심으로는 조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X네트워크스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조금 뭐 분위기 안 좋은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뭐 주가는 2% 이상의 반등을 보이면서 어제 일단 있었던 변동성을 일정 부분 되갚아주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에코프로의 소폭 반등, 또 빅텍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포스코 DX도 일정 부분 움직임이 있고요. 모비스, HPSP,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의 분위기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비롯한 대형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의 반등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출발성은 그래도 좀 양호한 지금 상황으로 좀 출발을 해줬고요.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오늘 보니까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 LNF까지 해서 이제 2차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어제 조금 이제 저점으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좀 흐름을 보면 좀 좋은 분위기가 조금 더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또 견조한 것도 오늘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단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는
17포인트 정도 올라서 한 600개 종목 정도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일단은 1,1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좀 오르면서 사실 이제 어제와 오늘은 좀 정반대 흐름이 일단 오전에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좀 업종별로 한번 좀 어떤 업종이 일단 먼저 좀 강한지 한번 좀 업종별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니까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뭐 미래산업이라든지 ST바이오센서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운송 업종도 1%가 넘는 상승세입니다. 뭐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당연히 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의 1% 이상의 반등이 전체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알루코나 사마알미늄 같은 종목군들의 개별 종목 움직임도 있고 화학 업종도 강세입니다. 오늘 화학 업종 내에서는 종목군들 흐름 살펴봤을 때는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는 뭐 금양 같은 종목군들의 상세도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뭐 KG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도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뒤를 이어서 뭐 유통, 기기 업종 등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도 0.9%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은 일단 반도체의 반등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 뭐 애플 관련주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긴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좀 화이나 다른 브랜드가 뜨고 있고 애플의 상승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내 대표 부품 기업들의 흐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삼성전기나 이런 쪽의 반응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브랜드가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고 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뭐 삼성전기 쪽의 수출이 회복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전기차 쪽 모멘텀을 조금 미룬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IT 부품 쪽에서의 뭐 매출이 좀 올라오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코스피 쪽에서 좀 강한 특히 이제 철강과 화학 같은 쪽이 좀 강한데 근데 이쪽이 예전과 좀 다르게 좀 분석하기 어려운 게 여기에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순수 철강 화학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이제 업종 이렇게 보실 때도 무조건 철강 가니까 뭐 전통 철강주 간다 이렇게 보진 마시고 그 안에서 이제 2차 전지가 좀 섞여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오늘 그리고 이제 섹터로 보니까 제가 오전에 보니까 일단 방산 쪽도 괜찮은데 오랜만에 어제 좀 로봇주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로봇주들 좀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3.7%의 강세, 뭐 뉴로메카라든지 로버스타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로봇주들도 오래간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거 게임주들입니다. 네. 뭐 룽트코리아 같은 개별 종목도 있습니다만 뭐 엑토드소프트, 넥슨 게임즈, 웹젠, 네오위즈,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뭐 아시는 것처럼 실적 다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업종은 정말 어닝의 바닥의 끝을 본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인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업종은 뭐 다시는 것처럼 반도체입니다. 물론 예측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시장이 보고 있는 컨센서스는 반도체 이익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내년에 전체 이익이 는다 이게 컨센서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쪽도 살펴봐야 되는 게 진짜로 이제 최악의 끝을 간 업종은 어디가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3분기까지는 이익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신규 게임 뭐 TL 같은 거 발표했을 때 정말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물론 아직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도 오늘 뭐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메이드라든지 엑토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역시 뭐 개별적인 흐름에 좀 기댄 부분이 많이 있지만 게임 업종 전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뭐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도 관심도 요즘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고 뭐 팔 수도 없고 굉장히 좀 답답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오늘 일단 이제 모처럼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오히려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또 기대보다 잘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신작 게임들이 나왔을 때 그렇죠. 반응이 좋다면 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 게임 보고서 한 100페이지 넘는 걸 오늘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어 제가 아직 다는 못 봤는데 거기 보니까 생성형 AI가 게임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뭐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NPC라 그러잖아요. NPC가 이제 그냥 그 안에서 좀 존재감이 없는 캐릭터들인데 옛날 게임에는 우리가 그 NPC랑 대화를 해도 그냥 이제 정해진,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이미 정해놓은 것만 대화를 할 네. 수가 있는데 생성형 AI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인간처럼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생성형 AI가 게임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또 게임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내용이 보고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보면 그 게임사가 안 되기 시작한 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게임들을 복제하기 시작하면서 네. 별로 이제 특성이 없어지고 네, 비슷한 맞아요. 게임들이 범람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돈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MMORPG 위주의 그런 게임들이 서서 이제 물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그 흐름이잖아요. 네. 그 생성형 AI와 더불어서 그 다른 어떤 금융 시스템의 결합으로 인해서 게임 시장에 어떤 새로운 장르가 열릴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건 분명히 가능성이 좀 네. 있지 않나. 그래서 국내 게임사에서 이제 기존의 MMORPG 뭐 잘하는 것들도 여전히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쪽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빠르게 데려오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도 조금 반등을 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수는 이렇게 좀 견조하고 오늘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그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지수가 강세를 보여도 급 나가는 종목들이 항상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그게 별로 없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기업이 없어서 그만큼 고르게 오르고 있고, 그나마 오늘 좀 빠지는 쪽은 그동안 좀 강했던 약간 그 석유주라고 해야 되나요? 가스주? 네네네. 그죠. 이쪽 뭐 LPG 관련주 이쪽만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왜냐하면 그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급등을 했다가 네. 오늘은 이제 그런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근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은 오늘 아까 이제 뭐 빅텍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개별 종목이니까 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라 지금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던진 화두. 하마스는 제압하되 그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닫혀 있는 그런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전쟁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움직였던 가스주는 또 하락하고 있는 굉장히 또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종목에 대한 거래량, 에너지가 얼마만큼 분출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외국계 창구들의 매매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리턴 투 베이지가 아닌가. 결국 실적이 그래도 좀 나올 만한 종목군들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체에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현대로템, 삼성 SDI, 뭐 이마트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가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이익 모멘텀이 그래도 좀 개선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외국인들의 베팅은 전체 시장은 매도하더라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급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물을 네. 그동안 좀 안 팔았는데 10월 4일 날 4,100억 매도 이후로요. 지금 거의 매일같이 한 1,000억 이상의 좀 매도를 지금 내놓고 있어서 좀 수급적으로 좀 부담인데, 일단 오늘 오전에도 아직도 좀 매도긴 한데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제도 사실 장 초반에 매도는 크지 않았는데 오후에 이제 대량 매도로 좀 나오면서 그렇죠. 좀 증시를 좀 압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외국인들의 좀 수급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바뀐 게 기관들의 움직임 같아요. 이제 금융투자도 최근에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꾸준하게 뭐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올해 사실 연기금이 주식 좀 많이 팔아놨잖아요. 이젠 좀 사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연말 좀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외국인과 정반대입니다. 10월 4일부터 매수로 전환이 돼가지고 좀 사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과거에도 연기금이 좀 증시 안 좋을 때 어쨌든 매수로 전환했을 때 증시가 좀 이렇게 지지받았던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두 어떻게 가지를 보세요?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증시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두 번째
번째로는 지금 뭐 11월 달에 대부분 펀드들 북클로징 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면 그동안 연기금 쪽도 주식 빌려줬던 거, 대주했던 거를 이제 되갚아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물량들도 또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일단 하나 또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그동안 국내 증시를 워낙 비워놓은 상황에서 밸류 기준으로는 우리 증시가 다시 또 굉장히 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뭐 공격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뭐 일정 부분의 물량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수급은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줄고, 그렇다면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늘면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근거들은 서서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지난주 이제 주말부터 갑작스러운 이제 뭐 전쟁 리스크도 좀 나오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분명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래도 전쟁 터지고 나서 국제 유가가 $80대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거의 $130까지 한번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뭐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었고, 그러니 뭐 타격을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다행히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바로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일정 제껴두고라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일단 중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러니까 확전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 베네수엘라도 또 이제 다시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를 방어하겠다는 쪽으로 좀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유가도 안정화됐고,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은 사실 유가거든요.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경기나 요즘에 보면 수입 물가도 좀 약간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더는 지금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전쟁 전에 국제 유가가 한번 $95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거 넘으면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제한되고 있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출 게, 기존에는 좀 우선순위가 일단 금리였잖아요. 근데 금리인데 일단은 좀 당분간은 유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 금리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약간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일부러 뭐 그렇게 사이클을 맞춰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강성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약간 연성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거시 변수 중에서 유가와 금리가 더 이상 시장을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실적 측면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서서히 좀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숫자들을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그 주말에 이제 전쟁 리스크가 또 터지면서 그게 좀 지연된 느낌은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도, 오늘 찰스 슈왑이라는 이제 미국의 금융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도 많이 뭐 그 워낙 좀 많은 기업이고 숫자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진짜 매크로나 이런 전쟁 이슈에만 휩싸여 있으면 그렇게 좋은 실적도 반응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반응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시장은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그 실적에 좀 반응을 하는 장으로도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적주도로 한번 좀 잘 챙겨보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하나 정도 좀 보고서 한번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보고서 한번 띄워주시면, 오랜만에 그 조선업종, 요즘에 조선주가 좀 부진해요, 되게. 그렇죠. 예, 안 좋긴 한데 다만 이제 DS투자증권의 양영모 연구원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조선업의 특성이 지금 계약하고 인도까지 하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3년, 2년에 3년 걸리니까. 그래서 현재 운임이 상승하거나 있거나 정말 이 운임 선사 입장에선 지금 바로 운임이 올라가는데 배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중고 선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탄소 제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줄여야 되고 환경 규제 시작을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등급제도 시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때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A부터 2등급이 있는데 2등급 받으면 이제 거의 선박 운항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프레데릭센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르웨이 선박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중고 VLCC 이제 초대형 이제 원유 운반선을 24척을
갑자기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환경 규제가 있는데도 중고선박 그것도 이제 탱커선을 샀다는 건 그 탱커 운임이 올라가는데 좀 베팅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단기 운임이 이제 상승할 것을 베팅을 했다는 건 탱커 운임이 올라가면 이제 탱커선을 그 운행하는 선주들은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HMM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네. 사실 주가 10배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인데 그리고 뭐를 했냐면 지금 운임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를 계속하는 거죠.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조선업종 입장에서도 컨테이너선 만드는 회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익모 연구원님 의견도 뭐냐면은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탱커 운임이 계속 오른다면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데 이 탱커선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탱커선 수주가 좀 잘 발주가 안 나온대요. 발주가 안 나오고 이 수주도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저런 것들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라면 탱커선 수주도 좀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양흥모 연구원님이 한번 가져오셨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그 VLCC 여기 이 가장 이제 초대형 그 원유 운반선 보시면 한 척밖에 인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서 인도를 해서 이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척밖에 없대요. 내년에. 다 이제 초대형 물론 이제 좀 중소형 선박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의 저 초대형 운반선이 한 척밖에 인도가 안 되는 거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이 해운 업황에도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조선주들의 이제 선박 발주에도 좀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이 2004년, 2005년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회복 단계다. 조선업의 회복 단계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선업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좀 가져온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조선주들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 네. 예. 주가를 보니까 제가 지금 뭐 대형주 5개사를 쭉 한번 네. 살펴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부진한 모습이네요.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상대적으로 뭐 VLCC와 관련 없는 좀 더 작은 탱커를 네. 만드니까 뭐 주가의 지금 반등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나마 대형 3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좀 가장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수급 상황이나 뭐 기술적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일단 뭐 조선주가 당장 뭔가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그 수주잔고는 꽉 차 있고 네. 배는 여전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 종목들도 실적 발표 구간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계속 기록할 수 있다면 삼성중공업이 올해 주가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기록했던 게 8년인가 만에 흑자 전환이었잖아요. 근데 그 흑자 폭이 좀 확대되면서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이게 이슈가 섞여 있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HMM이 말씀하신 대로 운임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라면 HMM을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도 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M&A 이슈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같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운임과 연관되어 있는 해운사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 혹은 마진율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동안 좀 주가가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운선사들 보면 이제 방금 이제 제가 탱커선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쉽게도 한국에는 좀 탱커 관련된 기업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운선사도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배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이제 조선업이나 그래도 해운주들한테도 당연히 이거는 뭐 공급 부족 이슈가 나쁘게 작용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HMM 인수와 관련해서 이게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들이 조금 이제 거기 인수 참여하는 기업들은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LX그룹 또 페노션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업황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주가들이 되게 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승자의 저주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M&A에서
계속 그리고 또 HMM이라는 게 워낙 또 사이클도 변동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싼 것도 가격도 비싸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불확실성이 좀 노출된 걸 네. 투자자들이 좀 꺼려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싸게 팔면은 또 배임에 또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서 뭐 BDI 움직이면서 뭐 페노션이나 STX 일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흐름도 최근에 시장에 다시 밀리면서 다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니까 사이클이 조금 뭐 괜찮다 혹은 뭐 사이클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쁘다 그런데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나온 보고서 내용 하나 또 보시면 NH였던가요? 이렇게 계속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 반면 아니면 뭐 실적에 좀 더 기인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종목을 선택할 때 불경기가 오더라도 여전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약간 불안한 시장에서 안전마진이 좀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종목군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올해 그래도 성과 좋았던 섹터는 미국향 기업들이 또 좋았는데 요즘에 분위기 보면 또 미국은 좀 둔화되는 조짐이 좀 보이는데 또 아까 이제 김경환 연구원님도 나오셨지만 중국은 좀 뭔가 또 회복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중국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이걸 또 무조건 나쁘게만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 투자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좀 주식 투자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균형점을 좀 잘 찾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분명한 거는 어쨌든 이제 오늘만 좀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 제일 센 섹터가 지금은 리튬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이제 어닝 쇼크 나오면서 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은 항상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더라도 리튬 관련주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뭐 워낙 좀 시총들이 크니까 긍정적인데 어쨌든 항상 이제 그 실적 보실 때도 지금보다는 향후의 전망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는 게 좀 맞다라는 게 일단 이제 오늘 리튬주들의 좀 반등을 보면서도 그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특징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래가 최근 들어서 줄어들었는데 오늘은 그 줄어든 거래보다도 많이 발생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한 반등은 아니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좀 더 거래가 폭발하면서 의미 있는 시세를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거래 대금이 이 부진해진 것은 시장이 조정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좀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래를 멈췄기 때문에 전체 거래 대금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예전처럼 신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새 돈이 들어오던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약간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마이너스를 극복할 정도로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야 거래가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들 종목의 반등은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 아니면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시황 자체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그러니까 뭐 3분기에 실적이 둔화됐지만 4분기에는 급격하게 회복되더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좀 늘어나야만 아마도 이들 종목에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에너지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부분도 추세를 뭐 이렇게 다시 바꿀 만한 그런 에너지는 아직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뭔가 좀 바닥은 확실히 좀 다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아마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V자 반등을 다들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오늘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전에 한번 좀 싹 정리는 한번 해드렸고요. 저희 잠깐만 이제 광고 보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자, 3프로TV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 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 내용이랑 100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편. 또다시 시작된 아침. 제 하루는 운조커피의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프로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방일로 스팅된 신선한 온도만 사용하니까요. 어제는 예가체프 게이샤, 오늘은 뭘 마셔볼까? 매월 다른 주제로 블렌딩돼서 배송되는 월간 운조커피. 사무실과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오늘도 전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야 뭐 주식시장을 매일 보지만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사는 역시 그 이제 중동 쪽인데 그렇죠. 방금 속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속보를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했는데 날짜가 내일로 18일로 좀 정해진 것 같아요. 내일 가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오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 생명이 걸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아프간 사태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외교의 달인이라고 했지만 되고 나서 한미일 여권 행거를 제외한다면은 뭐 별로 그렇게 외교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네네. 중동 정책은 뭐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였는데 네네. 만약에 이걸 뭐 직접 가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은 흑역사로 또 남을 수 있는 상황이고 선거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전 세계 평화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잘 마무리하고 오기를 뭐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좀 증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22포인트 올라서 0.9% 일단 좀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이 690개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급등세입니다. 1.6%나 상승을 해서 82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1,300개에 달할 정도로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오늘 이제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2,000개 가까운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다 오르고 있고, 오늘 시장의 어쨌든 주인공은 2차 전지 같아요. 부진했던 2차 전지가 오늘은 3에서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가장 부진했던 그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도 역시 선두에 나서면서,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증시 하락을 좀 주도했던 이런 섹터들이 좀 모처럼 반등을 하는 게 오늘 증시에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 역시 이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로봇주도 한번 싹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도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한 5.6%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오늘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증시가 좀 버텼다는 측면에선 좀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는 좀 생겼고, 다만 이제 내일 또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게 우린 기대는 하지만 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뭐 긴장을 풀지 말고 좀 잘 미국이나 이런 중동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역시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가 금리하고 유가, 환율이니까 그렇죠. 계속 세 가지 지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또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뭐 그런 좀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그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댓글에서도 어떤 시청자분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여러 종목군들 있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이익이 좋으려면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는 좋았으니까 이 좋은 게 계속 지속돼야 될 거고, 반도체는 올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 뭐 급격한 회복은 아니더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시장도 뭐 지수 기준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심축을 그렇게 좀 큰 덩어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축으로 보면서 뭐 개별적인 어떤 종목의 매매야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큰 흐름은 어쨌든 그런 자동차나 반도체라고 하는 큰 덩어리들이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반도체 선행 지표는 다 좋거든요. 뭐 그렇죠. ISM 제조업 지수, 또 중국의 최근의 제조업 지표들, 한국의 수출 데이터 이런 거 보면은 선행 데이터는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대로 반도체 업황을 반영을 해줄지 이제 그거 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워낙 많이 속아서. 워낙 많이 속다 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선행 지표들은 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근데 그 점이 좀 주가에도 좀 잘 반영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소식은 여기까지 좀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이 분위기가 끝까지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하루 좀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023년 10월 17일 오프닝 벨 라이브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오셔서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